목포를 정치 투전판으로 만들지 말라.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에 일격을 가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손 의원이 목포에 직접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회견한 장소가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장소이죠. 그렇죠. 한 건물에 집원이 3개나 되어가지고 한 공간이 집 3채로 오인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억울함을 알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에게 더 이상의 정쟁은 목포에 도움이 안 된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실 그 내용이 다 나왔고요. 낮은 칠기 박물관을 만들고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준 부분에 대해서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높게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아, 기증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 시민으로서 환영한다. 예. 자, 대표님께서는 이제 목포에서 잘하셨고 지금 현재 전남도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시민사회 활동도 그곳에서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 만나보면 목포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목포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 목포 원도심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미래를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네. 이 논란 때문에 모든 게 멈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크시죠. 또 분노감도 있으셔요. 예. 목포 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몇몇 정치인이 아니라 모든 목포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 아닙니까? 그래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조선내 아버지 그 근대 산업문화유산 지정 과정만 보더라도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성옥문화재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지속적 노력 거기에 문화재청의 엄정한 심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 역시 이제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마치 누가 자신의 권력으로 했다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작 이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네. 불안과 분노 이렇게 축약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는 의견이 많고 불안과 또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게 투기냐 문화재 살리기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목포 그 주민들 의견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까? 투기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오히려 이런 건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목포가 정치의 투전판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투전판을 만드는 주요 사람들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또 뭐 굳이 표현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 뭐 지역구에 책임 맡고 있는 네. 원로 정치인분하고 또 자유한국당. 예, 또 원로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박지원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시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또 이제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뭐 한국당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검찰 수사까지 이렇게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윤소아 의원님 지금 어렵게 연결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지난 연말에 단식까지 했는데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뭐 의원 정수를 지금 동결하는 대신에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자 이런 안을 내놓았는데 자,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안에 대해 문제 제기한 건 연동형이면 연동형이지 준연동형, 복합형, 보정형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를 들고 나온 게 첫 번째이고요. 네. 지역구 수를 200석으로 줄일 수 있죠. 그러면 네. 53석의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 적수 확대의 문제는 저희도 참 고민이 많죠. 그런데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수십 년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에서 파생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래서 국민 여론을 방패 삼아서 오히려 정치개혁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 민주당안이 사실 2016년인가요? 이때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안하고 뭐 비슷한데요. 그것에 대한 착시 현상을 지금 국민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아. 말씀이냐면 예. 이 300명의 2대1 부분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 자체가 네.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연동 비례대표제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야 3당도 자체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지금 네네. 의원 정수를 이제 야 3당은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다. 뭐 최소 10%는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안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어디까지 그 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네, 우선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 뭐냐?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완전한 연동 예. 비례대표제 하자는 것이고요. 이제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서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330석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석패율제 또는 이중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한 대로 예. 2대1 내지 3대1 범위에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은 국민적 반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당론을 아직 안 정한 상태입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시험 네. 문제 답안을 내놓지 않고 나무 답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예. 아니, 나무 답이 틀렸으면 자기 답은 뭐냐? 이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 전혀 없거든요. 네. 12월 그 국회를 열면서 1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을 하자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일단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여론도 듣고 논의도 시작되지 않겠어요? 더 예. 늦어지면요. 네. 정치개혁을 반대한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당이 당론을 좀 내야 진척이 있겠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